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은 조선주입니다. 그리고 조선주 관련해서는 제가 내용을 매일매일 업데이트해 가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요, 주가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제가 조선주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한 건 5월 말과 6월 초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특정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 특정한 무슨 일은 신고가 구간을 달성한 시점이 5월 달이기 때문이에요. 그 이후에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렸고, 실제 7월 달에는 에코프로를 포함한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2차전지에서 대형급 종목들을 제외하고서는요, 실제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아주 안 좋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상황에서도 조선주에 대한 언급은 계속해서 드리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요, 에코프로는 일단 매수했을 때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는 것 대비해서 리턴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장기간 보유를 한다면, 장기간이라 함은 1년 또는 2년 이 정도의 기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로스를 무시하고 보유하는 거죠. 2차전지는 성장산업이기 때문에 시간 로스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보유를 해간다면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를 커버하면서 리턴의 폭을 키울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는요, 올해 들어서 너무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2차전지는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가 큽니다. 자, 근데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될 리스크가 시간적인 부분을 포함해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당연히 실적 때문이겠죠. 실적. 자, 그리고 제가 실적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자, 제가 5월달과 6월 초에 처음으로 조선주에 대한 언급을 하기 시작했고, 그때 신고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제가 왜 순서를 이런 식으로 잡았냐면, 자, 잘 들으세요. 흔히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주가는 실적의 그림자라고. 그게 아닙니다. 실적이 주가의 그림자입니다. 만약에요, 주가가 움직였는데 실적이 뒤에서 따라붙지 않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급락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실적이 계속 잘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성장폭이 더 나오지 않는 겁니다. 주가는 미리 반영을 하기 때문에 미리 반영한 가격대에서 계속해서 프리미엄이 빠지는 과정에서 실적이 잘 나오긴 하지만 성장이 없는 실적이라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입니다. 극단적인 경우들이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20%에서 30%대를 유지를 하고는 있지만 주가가 오르지 않고 계속 빠지는 겁니다. 이건 성장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자, 첫 번째 가격, 그리고 가격이 연결되면 시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시세 중에서 정점에 있는 게 신고가예요. 그 신고가는, 주가가 그 신고가를 형성을 하고 있다는 건 무조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진다는 시그널이 됩니다. 왜? 가격과 시세가 실적에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를 드렸죠. 실적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더라도 성장하는 모멘텀이 없으면 주가가 빠진다는 걸요. 자, 그러면 답 나왔죠? 에코프로가 성장 산업인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산업 자체가 커져요. 근데 조선주는 성장 산업은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업황이 회복 단계를 밟고 있지만 조선업 자체가 지금보다 규모가 커질 이유는 1%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성장 산업은 아니지만 조선주는 앞으로 성장 주긴 합니다. 왜?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현재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보다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신고가를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지금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건 앞으로 실적이 더 낮아진다는 이야기인데, 조선주는 현재 상황뿐 아니라 5년 전에도 상황이 좋지 않았고요, 10년 전에도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먼저 반영하고 먼저 반영하고 먼저 반영하고 먼저 반영하는 이 짓거리를 10년 동안을 해왔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은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는 겁니다. 오히려 망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이유는 정부에서 조선업 자체를 버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왜? 배는 계속 사용을 하니까. 그러면 비자발적인 치킨 게임을 한 겁니다. 거의 강제적으로 치킨 게임을 한 거죠.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냐면, 자, 잘 들으세요. 배는 사용을 하지만 배를 가장 잘 만드는 기업 3개가 한국에 몰려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배를 사용은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배는 사용을 해요. 근데 배의 총량은 줄었고, 그리고 이 배를 가장 잘 만드는 기업 3개는 한국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업이 꺾여 들어가면서 뭐가 붙나요? 가격 경쟁이 붙죠. 실제 4년에서 15년 정도에는 저가 수주가 계속해서 들어왔었어요. 그러면서 삼성중공업도 적자 규모를 계속해서 늘려왔죠. 근데 어쩔 수 없죠. 수주는 받아놔야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나온 시간이 5년이 넘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을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달만 매출이 빵꾸 나도 등에서 식은땀이 난다는 걸요. 근데 이 짓거리를 10년을 했다. 그쵸? 그리고 가격 경쟁에 붙은 것도 5년이다. 최하 5년이다. 자, 그러면 한국에 있는 조선사를 제외하고서는요, 다른 나라 조선사는 망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더 이상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는 계속해서 사용을 하니까 과거에도 그랬죠. 그 물량들이 지속적으로 수주잔고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죠. 그게 지금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최악의 상황을 지났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이 신고가 구간에 들어가서 시세가 빠르게 진행되는, 즉 자금의 효율이 좋은 구간이 온다고 하더라도 실적에 대한 부담이 없는 거예요. 왜? 넘어야 될 실적이 적자니까. 그리고 이번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지만 그 규모도 100억대, 500억대다. 그러면 이제부터 주가가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중요한 건 뭐예요? 실적이에요? 아니에요. 이미 실적은 확정돼 있습니다. 왜? 수주 산업이잖아요. 그리고 그 수주를 삼성중공업이 지금 제일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삼성중공업 내에서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조선사들 내에서는 지금 현재 삼성중공업이 대장입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제가 수주를 제일 많이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보통 3년을 기준해서 일감을 다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삼성중공업은요 3년치의 일감을 모두 다 받아놓은 상태고요. 다음부터 들어온 수주 물량은 당연히 성과가 높아지고 이건 신조성과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삼성중공업은 결과적으로 이익의 질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거죠. 자, 그럼 답 나왔죠? 넘어야 될 산이 낮다. 그리고 이미 신고가 구간에 들어갔다. 그러면 시세의 속도가 붙는다. 그리고 지금 또 신고가 구간을 형성했으니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럼 이 매물 소화 과정에서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여기서 보유 기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보유 전략이 필요하고, 이 보유 전략은 단기 보유 전략이어야 된다. 단기 보유 전략이어야 되는 이유는 무조건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심리이기 때문이에요. 멘탈을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멘탈이 깨지면 장기적인 수익 모델이 형성될 수 없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이 모든 걸 맞추기 위해서는요, 매수 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유 전략입니다. 물론 제가 가격과 보유 전략, 그 중에서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삼성중공업과 같은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을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삼성중공업에 대한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그리고 매매 기법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모든 분들이 다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대시세 종목은 단타를 하기 어렵다거나, 그리고 실제로 단타로는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중간한 종목을 사고팔고 해봐야 손절폭만 지속적으로 쌓이고요. 큰 돈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실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 한 종목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였죠.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대시세 종목에는 공통점이 3가지가 존재합니다. 세력들이 5년 이상 꾸준하게 매집을 진행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요. 상승을 시작했을 때 2개월간 상승 구간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2개월이라고 정확하게 발생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시세가 시작한 이후에는요, 2개월, 아무리 길어도 4개월을 넘기면 시세가 유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죠. 자, 에코프로가 8배가 상승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2달 반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에코프로도 확실한 모멘텀과 상승 재료가 있었는데, 친환경, 그리고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는 전기차입니다. 에코프로에서 만드는 양극재, 이 배터리 소재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됩니다. 당연히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일 수밖에 없겠죠. 이 모든 부분이 다 수렴했을 때 에코프로처럼 2개월 만에 상승세가 8배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수렴한 상태에서 2월 7일 날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 에코프로 17만원 이하에서 매수가 들어갔고요. 목표가는 50만원 이상에서부터 자율적으로 매도 구간을 잡아드린 거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 이상이라는 기준은요,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세의 폭이나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하반기에는 이 섹터 내에서 어디에서 대시세 종목이 발생을 할까요? 한 가지 키워드가 필요한데 연관성입니다. 연관성이라는 건 올해 강세를 보였던 종목과 연관돼 있어야 돼요. 그 연관돼 있는 건 대시세 종목이었던 에코프로 2차전지죠. 여기서 친환경이라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엔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아직 삼성전자의 실적 회복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은 아직 조금 멀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21년도부터 시세가 한번 발생을 했는데 이 구간은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은요, 눌림목 형성 과정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다가 에코프로 시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연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2023년 하반기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시세 종목을 공략할 때가 됐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2023년 하반기 대시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종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준비해온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대시세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모든 분들이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같이 공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대시세 종목 말고도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 중에 대시세 종목을 분류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 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 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 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다시 삼성중공업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결과적으로 삼성중공업뿐 아니라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목의 시세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은 신고가 구간입니다. 자, 근데 삼성중공업은 지금 신고가를 달성했죠. 언제? 5월과 6월 달입니다. 자, 근데 신고가를 달성했다 그래서 주가가 쉬지 않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 신고가 이후에는 무조건입니다. 시세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근데 시세의 속도가 빨라지는 게 바로 가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그리고 이쪽은 단타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배제를 시키고요. 무조건 필요한 건 매물 소화 과정입니다. 그 매물 소화 과정은 어떤 종목이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고가에 대한 매물을 소화해야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시면 내가 돈을 가지고 주가를 띄우기 시작을 했는데 그 주가가 신고가를 달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신고가를 내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신고가를 만들었어요? 돈 벌라고. 그쵸? 근데 여기서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물량을 내가 지금 잡아주지 더 올려서, 왜? 내가 돈 벌려면 더 올려야 되니까 올려서 물량을 받아줄까요? 아니죠. 그래서 신고가 이후에는 99%의 확률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칩니다. 우린 이걸 눌림목 구간이라고 합니다. 눌림목 구간. 자, 근데 이 눌림목 구간에서 그냥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은 왜 나오냐면 이때 실적에 대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실적에 대한 작용이 실적 발표를 굳이 해서가 아니라 모멘텀이 생기죠.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모멘텀이 생기는 겁니다. 그 예상 가능한 모멘텀이 악재로 작용하면 주가는 올랐는데 앞으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안 생기겠구나. 그러면서 주가가 빠지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조선주, 삼성중공업뿐 아니라 조선주는 더 이상 나빠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작년 실적이 적자예요. 재작년을 봤더니 또 적자예요. 그 전해를 봤더니 또 적자입니다. 그 전을 봤더니 또 적자인 거예요. 이 짓을 한 10년 했습니다. 더 이상 나빠질 수 있나요? 없죠. 그쵸? 근데 배는 계속 사용하죠. 그러면 한국이 배를 제일 잘 만드는 조선 빅3라고 불리우는 기업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다른 나라에 있는 조선사들은 그냥 다 죽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조선 빅3를 제외하고서는요,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금까지 보내왔다. 자, 그러면 답 나왔죠.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다. 즉 넘어야 될 산이 낮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신고가를 갔다는 건 실적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중공업을 두고 중요한 건 고가 구간에서 무작정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가격 전략을 첫 번째로 세워야 되고, 이 가격 전략은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 보유 전략은요 무조건 단기 보유 전략이어야 됩니다. 왜 단기 보유 전략이어야 되냐? 잘 들으세요. 신고가 이후에, 즉 시세가 발생한 이후에는요 무조건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이 매물 소화 과정이 하루에 5% 10%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부분을 내가 견디고 가려면 가격이 낮아야 됩니다. 근데 주식을 매수하는 건 제가 신고가라 그랬죠. 신고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예요? 주가가 올라야 되죠. 그럼 가격이 낮을 수 없죠. 자, 이 가격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고, 이건 무조건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는데, 여기 제가 19페이지에 걸쳐서 내용을 만들어 왔습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을 제가 공개된 공간에다가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게 링크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성의는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삼성중공업은 조선주고요. 조선주는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게 매수해야 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단지 여기서 디테일하게 가격과 그리고 보유 전략을 만들어서 최고의 효율을 내자, 그게 목적인 겁니다. 모든 분들이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